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오늘 기자회견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고성주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대구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기자회견인 만큼 우리 대구 지역 언론 여러분들께 먼저 기회를 드리고요. 특별히 없으면 모두 함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언론 여러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소속사와 성명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느 지정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어느 분께 질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매일신문 유광준 기자입니다. 유승민 대표님께 두 가지, 우리 박주선 대표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후보 공천이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좀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을 먼저 우리 유승민 대표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통합 이후에 사실상 지지율이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고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파구를 마련하실 만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주선 대표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바른미래당의 최대 강점은 아마 역대 보기 힘들었던 동서 통합 정당이지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강점을 좀 활용하실지 그에 대한 대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의 후보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당 내에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가능성 있는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언론에도 뭐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컨대 경북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뭐 권오을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훌륭한 후보라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들은 결정된 바는 없고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 바른미래당 소속이 아닌 그런 분들 중에 좋은 사람을 찾으려는 노력은 지금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은 후보라고 이제 접촉한 그런 분이 계셨는데, 본인이 고사하셔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서 1차 시도가 실패했고 지금 이제 2차 시도 중이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는 이번 지방선거는 무엇보다도 경제나 생활 정치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보 같은 게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지만 사실 대구 경북의 시도민 입장에서는 전국에서 먹고 살기 제일 힘들고 지방선거에 나오실 시도지사, 구청장, 광역시 구청의원들은 누구보다도 뭐 이분들한테 무슨 국가홍보 책임제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정말 이 시정을, 구정을, 도정을 책임질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제와 민생이 제일 중요한 컨셉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찾고 있는데, 제가 정말 너무 시간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 앞에 뭐 이분이 우리 대구시장 후보다 저분이 후보다 이런 좀 발표를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자칫 바른미래당의 당적을 이미 갖고 계시고 우리 당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한테 혹시 오해의 소지를 살까봐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뭐 당적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런 이 꿈을, 계획을 밝히고 도전할 그런 권리가 있으신 거고, 저희들은 인재영입이라는 게 선거 때 뭐 별 거 있겠습니까? 좋은 후보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후보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지율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창당 초기에 지지율이 갤럽이나 리얼메타 등 여론조사에서 높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거 뭐 크게 답답해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하던 어떤 거품은 저는 빠진 상태라고 보고요.
한두 군데 여론조사 기관의 지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100일이 넘게 지방선거가 남았고 100일이면 한국 정치에서 몇 번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고, 저는 6월 13일 그 지방선거에 제가 책임을 지고 치르겠다고 약속한 사람이고, 정말 뭐 길고 짧은 거는 그건 돼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특히 대구에서 이번 선거는 저희들이 좋은 후보만 낼 수 있으면 저는 민주당 또 자유한국당과 정면 승부에서 충분히 저는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바른미래당의 강점인 예컨대 대구 같은 경우에 또 경북에도 이 인구가 많은 이 중소도시의 경우에 저는 젊은 층한테 저희들이 굉장히 어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20대, 30대, 40대 또 50대 한 초반까지는 저는 뭐 제가 직접 나서서 정말 적극 공약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선거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오히려 나서서 대구 경북 시도민들한테 그동안 양당 체제에서 1번 아니면 2번이냐라는 그런 선택밖에 하지 못했던 그 양당도 이념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완전히 갈려있는 그 양당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대구 경북의 시도민들한테 진짜 이번에 선택의 다양성을 우리가 드린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은 후보를 찾는데 지금 필사의 노력을 하는 이유가 대구 경북 시도민들한테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제3의 선택지를, 꼭 좋은 선택지를 드리고 싶다, 그런 차원입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동서하우 정당으로서의 강점이 있는데 명분상, 그 대의상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 대구 경북이나 광주 전남북이나 부산 울산 경남이나 지역주의를 극복해서 동서화합을 이루자 하는데 반대하는 시도민은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명분 대의가 옳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선동하고 충동해서 우물안의 개구리식 폐쇄적 호남 고립을 좀 자초하는 정당들이 생겼는데, 이것은 차분하고 냉정한 분위기 속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아마 저희 바른미래당에 대한 기대가 저는 폭발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구나 호남은 바른미래당에 있어서의 새로운 블루 오션으로 인정을 하고 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파이어니어 정신을 발휘해서 반드시 저희 소기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호남을 대표하는 광주, 영남을 대표하는 대구와는 달빛 동맹이 체결이 돼가지고 5개 분야 30개의 과제를 상호 협력해서 또 지원하고 공동해서 처리하자고 지금 결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그동안의 국회에서는 사실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호남보다는 대구 경북이나 영남에 대해서 배려를 주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국민의당은 28개 호남 지역구 중에 23석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 지역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고
그걸 대체하는 대한정당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역시 호남의 주도권 경쟁에서 우리가 이기한 전략적 판단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제는 바른미래당은 호남과 영남 구별할 수 없는 전부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지원하고 배려하고 성공을 시켜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정책이나 입법이나 예산 활동을 그런 측면에서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이런 취지를 살리는 우리 당 지역위원회끼리 결연 사업이나 또 일반 지금 단체별로 영원한 결연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상호 교호 방문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확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경남과 이제 전라남도 이쪽은 진즉부터 영원한 화합의장을 만들어서 화개장터에서 공동 체육대회도 하고 농산물 특산품 판매 전시장도 만들고 그렇게 쭉 해왔습니다. 이런 것을 최대한 노력하겠다 말씀드리고 지금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경계벽 때문에 보수를 이탈하고 싶은 또 이탈하는 유권자도 대안으로서의 진보를 지지를 하지 못하고 또 역으로 진보도 그 이념의 벽 때문에 벽이 너무 두껍고 너무 높아서 보수를 지지하지 못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 이념의 경계벽을 저희 바른미래당이 허물어서 개혁적 보수와 건전한 진보가 합해져서 합리적 중도 개혁 실용정당인 우리 국민의당이 바로 그 지점에 이탈하는 보수 진보로부터 이탈하는 세력들을 같이 수용하는 큰 항아리 정당이 됐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부터 발목할 만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예측을 합니다. 네, 이어서 질문 받겠습니다. 이성현 기자입니다. 유승민 대표께 좀 여쭤보는데요. 이게 일전에 이제 선걸 위원장님께도 이제 한번 여쭤봤던 건데 인재 영입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도는 안 나가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관심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조기 경선 또는 전략공천이 대부분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자유한국당 소속의 어떤 인재들이 탈당을 해서 바른미래당으로 온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시나리오를 좀 가지고 계시고 어떤 생각이신지 좀 여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 이제 또 한국당 얘기인데 한국당 같은 경우는 통합공항 이전과 취소한 문제를 거의 당론으로 정했죠. 그래가지고 그게 현안으로 내놓고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데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지역 현안 공약을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인재 영입은 바른미래당 중앙당 차원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저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선거에 제가 거의 뭐 목숨 걸고 하는 선거라서 제가 제일 급하고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재 영입에 제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당 차원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의 대구시당 경북도당 차원에서 이 지역에서 시도지사도 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시 지원 찾는 그 인재 영입도 저는 중앙당하고 중복돼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저희 당이 공식적으로 공천하는 후보의 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인재를 찾는 과정은 중앙과 시도당 차원에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탈당을 하고 바른미래당으로 오시겠다.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저희들은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샘문이 열린 게 아니고 대문이 정문이 열려 있고요. 다만 자유한국당의 경선 과정에 누가 봐도 참여를 했다가 뭐 상당히 늦은 타이밍에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온다. 그것도 출마를 하기 위해서 단순한 입당이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공을 드릴 수 있겠느냐. 그거는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유한국당에 계시는 대구 경북에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우리 뭐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난 가을부터 그런 의사를 타진해 봤을 때는 그분들은 뭐 자유한국당이 여기 본거지라고 생각하고 자유한국당 공천만 받으면 이제 뭐 당선될 걸로 생각하는 그 아주 오래된 그 사고방식에 젖어 계시는 분들이니까 별 반응이 없으셨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봄이 되어가고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오려면 빨리 오셔야지 너무 늦게 오시는 거는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합공항 이전과 취소 문제, 저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통합공항 이전하는데 이제까지 무슨 기여를 했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4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법도 2013년에 공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가 대표 발의해서 제가 그 법 만드는데 거의 한 8년의 세월을 보냈고요. 그 법을 굉장히 어려운 법이었는데 만들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항 이전은 전부 다 그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거고 수원과 대구와 광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수원과 광주는 각각 현지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지금 대구가 제일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출발은 늦었는데 지금 속도는 제일 빠릅니다. 군위와 의성 쪽에 후보지만 확정이 되면 저는 중요한 장애물은 다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지가 확정이 되고 보상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여기 있는 대구에 있는 비상 저 기지 팔아가지고 이사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통합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저는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당연히 같이 이전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거를 군공항만 밖으로 쫓아내려는 대구의 일부 정치인들은 진짜 대구 발전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라는 확실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공항이 하나 있으면 동구, 북구, 수성구에 수천만 평의 고도 제한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도시가 발전을 합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는 거고요. 자유한국당이 그런 점에서 통합공항 이전에 대해서 내부에 분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그래 채택했으면 다행이고요. 취소 문제는 낙동강 상류 지역으로 취선을 옮기는 이 문제가 기존의 대구시장하고 경북지사 또 구미시장 아무도 해결을 못했지 않습니까?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반발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걸 공략하는 것은 굉장히 좀 염치가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고 이 취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번에는 시장, 도지사, 구미시장은 이거는 바꿔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공약들을 이 자리에서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새로 생기는데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그런 새로 생긴 부처가 가장 역점을 둬야 될 도시가 바로 대구, 광주같이 중소기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입니다. 오늘 박주선 대표님 옆에 앉아 계십니다만 저는 광주, 전남, 전북에 제가 갈 때마다 저는 영남 출신 정치인으로서 저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갔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하는 말하고 광주에서 하는 말이 정치인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광주에 가서도 저는 광주에 우리 바른미래당의 광주나 전남, 전북의 정치인들도
대표님 포함해서 앞으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을 대해 주실 때 정말 진정성을 갖고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정말 이번 지방선거는 경제와 민생이 저는 주된 컨셉이라고 제일 중요한 저희들이 컨셉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거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제가 대표라고 앞으로 우리 후보가 이야기해야 될 공약을 너무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안 맞다 이런 생각. 네, 이어서 질문 받을 텐데요. 오늘 기자회견 시간이 11시 10분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 참고해 주시고 언론 여러분들 질문과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손만 들으시면 네, MBC의 조재환 기자입니다. 유승민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인재 영입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대구 경북 쪽에서 새로운 보수로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야지 성공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건지,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큰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목표치라면 실질적인 정당 지지도나 시도단체장 어떤 그런 데서의 성과를 목표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숫자로 이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시는데요.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기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현재까지 제주도 도지사 원희룡 지사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요. 저희들은 거의 없다고 없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한 명 뽑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은 1등을 해야 당선이 되는 거니까 숫자로 말씀드리기 정말 쉽지 않은데 저희들 수도권하고 충청권에서는 저희 당에 대한 어떤 지지도나 이런 걸 그동안에 이렇게 이 추이를 보면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에서 비교적 괜찮고요. 대구에서 괜찮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목표를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 비례 선거는 정당 투표니까요. 정당 투표에서 최대한 많이 얻도록 하는 것과 지방선거는 워낙 많은 4단계에서 여러 후보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얻어야죠. 저는 서울시장이 일단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이 수도권과 충청권과 이 영남권에서 저는 올인을 해야 되고, 이 박효순 대표님은 또 호남하고 또 수도권 이런 데서 또 책임을 맡아주셔야 되고요. 개혁 보수하고 보수 진보가 약간 섞여 있어서 초반에 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저는 낡고 부패한 보수를 바꾸는 개혁 보수, 이게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고 생명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어떻게 바꿀 생각 전혀 없고요. 다만 우리 바른미래당을 하면서 합리적인 어떤 중도 개혁을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하고 외연이 넓어졌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정당 지지도에서 지금 정당 지지도를 보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되겠죠. 예, 그런데 막상 6월 13일 날 선거가 그렇게 되지는 당연히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 제일 관심이 있으신 대구, 경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희들이 좋은 후보만 낸다면, 그 조건만 만족시키면 저희들이 자유한국당, 민주당, 바른미래당의 3파전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3파전이니까 누가 1등을 할지, 기초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당선되는 그게 어느 안정권 후보가 있겠지만 나머지 한 명 뽑아서 1등 해야 되는 선거는 저는
굉장히 예측이 불투명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선전하는 게 목표다 이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보충이 될까요? 네, 얼마 전에 이 김천에 계신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알만한 교육자신데 주위 여론을 다 들어보니까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우리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어서 그렇다고 대하는 정당도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표심을 줄 데가 없었는데 바른미래당이 창당이 되니까 이제 표심을 전달하고 줄 데가 있어서 저기 안심이 된다. 아마 대구 경북 이 부부 수도권까지는 상당히 그런 민심이 작용할 것으로 저희들은 본다. 그렇게 말씀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또 극단 보수에 대한 시대 정신에 뒤떨어진 점에서 그쪽 전통적인 지지층이 이탈을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껍고도 높은 이념의 벽 때문에 진보 쪽 정당에 대해서 지지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벽을 허물고 우리가 그 합리적인 보수 세력, 계획적 보수라고 되겠죠. 건전한 합리적인 진보 세력을 다 아우르는 중도 개혁 실용 정당이 우리 다른 미래당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대안의 정당으로 평가를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괄목할 만한 지방선거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되고 특히나 또 하나는 다당제 하에서 정식으로 처음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일당의 지방권력 독점의 시대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또 그 국정농단 권력 사유화 문제 때문에 분권형 개헌을 하자고 좀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방에서도 그런 국민의 소리가 상당히 힘을 발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긴급해서 어떤 두 분께 궁금을 좀 여쭤보면요. 답은 좀 알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면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 그리고 이쪽 영남에서는 한국당과의 어떤 선거 연대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지 요 하나하고 지금 방금 그 박수전 공동대표께서 말씀하신 개헌 문제인데 바른미래당 개헌 이 지방선거에서 개헌 이것도 좀 한번 말뚝으로 한번 더 봐봐주시죠.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선거 연대 가능 여부를 질문해 주신 거죠. 제가 그 점 답변한 말씀이죠. 결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선거공학적으로 승리만을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지역주의 극복과 동서화합이라는 투철한 목적과 가치를 한 번도 더불어민주당은 표방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 정당하고는 정체성과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합쳐질 수가 없다, 연합할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창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문재인 정권의 약 10개월 정도, 5월 9일날 들어왔으니까 7개월, 10개월 정도 되겠죠. 10개월 정도의 정책 효과에 대한 민낯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고공행진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하락 추세로 갈 것이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 상승의 반사익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치나 지지율도 확실히 하향 곡선을 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더불어민주당과 연대나 연합의 대상으로서의 고려할 가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창당된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사실상 바른미래당이 어떤 목표와 목적, 방향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이 잘 평가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정당 이념과 목표를 지향하는 정당으로서의 구체적인 실천 정책이나 전략을 발표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선거 이전까지 차근차근히 단계적으로 우리 당의 목표를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전략을 공표를 하게 되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또 무슨 민평당하고 문제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역주의를 아주 선동해가지고 폐쇄적 호남 고립을 주장하고 그것은 결국은 시대정신에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민 가치에도 위반이 되고 그건 결국은 호남인에 대한 공문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는 더더욱 연대, 연합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하고 선거연대를 할 거다. 그걸 보수 야합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제일 공격하는 데가 이제 민주평화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여당이고 저희 바른미래당은 분명히 야당입니다. 야당인 바른미래당이 뭐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인기가 있다고 해서 선거연대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두고 보시면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하고 선거연대를 할 가능성은 제 눈에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제 호남을 제외한 벗어난 나머지 지역에서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하고 선거연대를 할 거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각해 본 일이 없고 저는 저희 바른미래당은 전국 어디든 최선을 다해서 후보를 내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경쟁은 수도권이든 충청이든 영남이든 또 호남이든 전국 어디든 저는 야당 중에 아주 지금 의석이 많은 자유한국당과 의석이 30석인 바른미래당 간의 아주 치열한 저는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저희들이 야당의 대안이 되는 야당이다. 이런 위치를 이번 지방선거와 그 지방선거 이후의 전국에서도 저희들이 거기에 성공하는 게 다음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를 그렇게 손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자유한국당이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또 과거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건전한 중도 보수 시민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못 주면서 스스로 늘 이렇게 작은 정당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그래왔던 것을 생각하면 저는 자유한국당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선거연대에 대해서 그래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는 자유한국당의 그 선거연대를 가지고 제가 조금이라도 오해를 살 그런 이런 이야기는 결코 없을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만은 마지막 질문 하나 짧게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네, 대구지만 서울 관련 질문 하나 좀 더 드릴게요. 그 안철수 전 대표님이 서울시장 나가야 된다는 요구가 좀 많은데 그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교감이 있는지 아니면 또 선대위원장 맡으신다는 얘기도 있던데 요거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선대위는 선대위 전에 그 지방선거 기획단을 곧 출범을 시킬 거고요. 박수선 대표님과 인선에 대해서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나갔습니다. 예. 그 선거기획단은 이제 이학재 의원을 단장을 하고 이태규 사무총장을 수석 부단장으로 그래 나갔습니까? 예. 부단장으로 그렇게 하고 선거기획단부터 일단 빨리 하겠습니다. 선거기획단과 당 지도부가 상의를 해서 공식적인 선거대책위원회를 언제 출범시킬 건지를 이야기해 보고요.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는 저는 매사가 그렇습니다만 그거는 일단 본인 결심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너무 늦어지면 좀 그러니까 좀 본인 결심을 최대한 빨리 해달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안철수 전 대표께서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을 하신다면 당연히 합당한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저는 이 당 대표로서 전폭적으로 도와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똑같은 생각이죠. 네. 이게 바른미래당이 유승민 대표와 저와 또 바른정당 출신과 국민당 출신이 결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똑같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다른 주석을 달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왜 결이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지금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이제 되었기 때문에 혹시 마지막 마무리 인사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실 수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준비된 기자회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언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시간 계속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